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각한 기후위기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온도가 5년에 마지노선을 넘어서 기후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 기상기구가 현지 시간 17일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Global temperature set to break records during next 5 years.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향후 5년 안에 기록 갱신한다는 이 제목의 보고서에서 집중 조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 5년 이내에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입니다. 이 상승폭 1.5도는요, 2015년 국제사회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통해서 합의한 지구 기온 상승의 제한선이라고 합니다. 네. 또 세계 기상 기후는요, 향후 5년 이내에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있을 확률이 98%. 와, 98%요? 라고 밝혔습니다. 그 보니까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해가 2016년인데 이 기록이 5년 이내에 깨질 확률이 98%라는 거는 뭐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죠. 98%면. 그쵸. 위기가 앞으로 다가왔다 이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위기가 있다는 건데요. 네. 기후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더 잦아질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의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가뭄 끝에 홍수가 닥쳐가지고 이탈리아 북부에서 연평균 강우량의 최고 절반까지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예. 폭우와 홍수로 최소 8명이 목숨을 잃었고 37개 마을이 침수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미얀마도 지금 거의 맞아요. 국가 재난 수준이더라고요. 예, 지금 사이클론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미얀마에 상륙한 사이클론은 강풍과 폭풍 해일에 이어서 홍수까지 일으켜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최소 400명이 사망했는데 실종자도 또 수백 명이다 보니까 사망자 수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분위기 바꿔서 우리 우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미쉐린 스타 셰프의 코스 요리와 함께 우주 관광을 한다면 이게 어떤 기분일까요? 자, 내년부터 성층권에서 이 같은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CNN 등 이 주요 외신은 프랑스의 한 우주 기업이 출시한 상품인 비행 풍선 셀레스트를 타고 즐기는 관광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 비행 풍선은 초당 4m 속력으로 약 90분 만에 이 우주에 도착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약 3시간 동안 성층권을 비행하면서 고급 코스 요리와 와인을 이렇게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네, 최대 8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 총 비행 시간은 6시간이라고 합니다. 우와. 근데 아까 생긴 거 보니까 좀 열기구 같은 그쵸, 그쵸. 모양도 있고 네. 얼마 전에 월드 클래스에 나왔던 그 중국 맞죠. 정찰 풍선 그쵸, 그쵸.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근데 일단 가격이 중요하죠. 네, 얼마입니까 저거? 가격이 1인당 13만 2천 달러, 우리 돈 약 1억 7,600만 원이라 그래요. 비싸다.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옛날에 아폴로 시대 때는 한 사람당 200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싸진 거예요. 싸졌네요. 자, 이 회사는 보증금 약 1,500만 원 정도를 받고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벌써 2025년까지 마감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또 하나 눈길 끄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 기간에 하늘을 나는 택시가 시범 운영된다 그래요. 진짜요? 예, 이 비용은 일반 파리 택시의 2배 수준인 110유로. 우리 돈 약 16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아까 그 우주 여행은 예약이 마감돼서 제가 돈은 있는데 예약이 그래요? 마감돼서 못할 것 같고요. 네. 택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택시. 날아다니는 택시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 볼까요? 자, 스리랑카. 이 스리랑카는 예로부터 코끼리를 이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보호해 왔습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이 날이 갈수록 이 생존권을 두고 코끼리와 인간이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 코끼리 보세요. 지금 힘이 엄청 납니다. 그죠? 그냥 너무 가볍게 그냥 툭툭 건드리고 가는데 지금 힘이 너무 세. 뭐 하나 지금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막 다 부수고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좀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근처에 갔다가 진짜 큰일 나겠어요. 빨리 피해야지. 사람 다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실 스리랑카에서 이런 풍경 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스리랑카에는 약 7천 마리의 야생 코끼리가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아무 데서나 불쑥 튀어나오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마을을 공격하거나
인명사고까지 일으키고 있어서 아주 큰 문제라고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를 잃은 코끼리가 자꾸 사람 사는 대로 내려와서 문제가 속출하는 거라고 하네요. 코끼리 입장에서도 좀 억울하긴 하죠. 네. 자기 서식지가 맞아요. 인간 때문에 없어지는 거니까. 네, 저게 맞죠. 일단 주민들은 급한 대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뭐 북극물이나 전기 철조망 같은 걸로 이제 침입을 대비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 야생 코끼리가 마을 경작지를 반 넘게 망가뜨리자 주민들이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성시하는 동물이니까 함부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스리랑카에서는 연간 50명 정도가 코끼리에 의해서 희생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코끼리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요. 근데 코끼리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가영 앵커 말대로 서식지를 파괴해서 못 살게 만들고 있는 건 오히려 인간이잖아요. 네. 부디 인간과 코끼리 공존할 수 있는 길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가시죠. 지금 한 남성이 차에 타려는데 지금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지금 열질 못하고 뭐야? 지금 얼굴을 막 어머, 결국 이렇게 뭐야? 길거리에 쓰러집니다. 네, 엎드려서 쉽게 일어나지를 못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뭐 검은 게 날아다니거든요. 어. 저게 벌떼. 아, 벌. 네, 난데없이 이 벌들이 몰려든 거예요. 인근 주택 지붕에 벌집이 있었다 그래요. 이 남성을 침입자로 여기고 이 공격을 한 건데요. 벌침에 쏘이면 쏘인 자리가 부풀어 오르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굉장히 다행히- 아찔하고 무서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누가 와서 이렇게 막 도와주네요. 그쵸. 이 아까 차에 있던 동료가 놀라서 달려 나왔는데 이 벌떼가 너무 급성이라서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그래요. 벌떼를 만났을 경우에는 옷을 휘두르거나 괜히 뛰어서 달아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최대한 움직임을 작게 해서 자세를 낮추는 편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아까 이 남성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아, 결국에는 소방대원을 불러야만 했어요. 그래서 엎드렸던 거군요. 예, 그렇죠.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집 제거나 벌떼 대응할 때 네. 소방대, 119 구조대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네요. 네, 항상 우리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자, 이 남성도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조돼서 벌떼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 수십 방 쏘인 후라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치료를 받고 지금은 좀 안정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또 날이 더워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벌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벌집 발견하면은 섣불리 건드리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119 신고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를 낮추는 것도요. 자세를 낮추고 최대한 가만히 있고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